네, 네, 안녕하세요. 김영모 TV의 김영모입니다. 8월 26일은 우리나라에서 그 우유수령이 발동됐던 날입니다. 자, 우유수령. 흔히 계엄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유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느 나라하고 이제 급변한 어떤 정세 속에서 이제 자주 흔하게 이제 발동이 되는데, 우유수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그 어떤 행정명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국방부에 이제 관련된 그 행정명령인데, 그 우유수령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제 어떤 때 그 발동이 돼 갖고서 우리나라 현대사를 어떻게 흐르게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유수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유수령 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월 26일이, 그러니까 이제 1965년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한일 협정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단 조인을 했죠, 그때 당시에. 예? 한일 협정 조인이 65년 6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월 26일이니까 이제 조인이 된 이후죠.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이 반대 시위를 갖다가 이제 그 계획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니까 이제 서울의 우유수령을 이제 발동을 이제 했던 겁니다. 이때 반대 시위가 이제, 예, 서울시는 이제 6개 대학이죠. 좀 글씨가 조금 이제 작긴 한데, 그 이제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6개 학교가 모여서 한일 협정 비준 반대 그 이제 시위를 갖다가 이제 그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런 그 이제 반대 시위 그 이제 행위를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서울에 우유수령이 이제 발동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예. 자, 한일협정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일협정은 이제 6월 22일 조인이 되고 이제 12월 18일 날 발효가 되는데, 한일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12월 18일 날 방송에서 한번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6월 22일은 지나갔으니까. 자, 한일협정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그러니까 한자로 보면 대한민국, 일본, 국한 기본 관계 관조약 이렇게 돼 있네요. 또는 한일 기본조약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1965년 6월 20일 일에 조인한 이제 조약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조약에는 이제 4개의 협정과 25개 문서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훗날 다시 자세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사용하는 명칭을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 이게 이제 일본 쪽 문서가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되어 있는 거죠. 일본어로는 니혼고쿠도 다이간 맹고쿠도 노 아이다노 기혼 관계니 이 간수로 조약국. 요 밑에 이제 그 히라카나로 써 있는 게 이제 지금 읽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뜻이 요 바로 위에 있는 요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일 협정을 이제 조인을 하고 이제 일단 국가 간의 그 협정을 조인했으니까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 효력이 이제 발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6월 22일 날 조인을 했으니까 그 한 달 정도 좀 지난 1965년 7월 13일 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비준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우유수령을 발동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약을 한번 볼까요? 우유수령이란 무엇인지. 자, 육군 부대를 군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이걸 보면 군시설 보호하고 치안 유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위를 진압하는 거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듯하지만은 어찌됐든 이제 치안 유지에 이 우유수령이 이제 이용이 된 거죠. 1950년에 군부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이래 1950년이면 6.25 사변이 일어나던 해였죠. 그게 3월인가 이제 이게 제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뭐 사실 그냥 건국을 하고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이도 어수선하고 또 남북이 이제 서로 그
38선을 놓고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인제 저런 게 그때는 필요할 거라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인제 제정이 됐는데 1970 년에 70년 치안 유지를 위해서 기능이 추가된 후 두 번의 개정을 인제 거쳤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쪼끔 내용이 개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볼까요? 계엄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육군 부대를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다는 점과 예 이 면은 상당히 편리할 수가 있겠네요. 국회 동의 없이 인제 가능하다라니까. 그다음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민 인신 구속이 가능하여 헌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 인신 구속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장 없이 구속을 막 한다든가 이게 가능한 거죠. 저 우수령이 발동이 되면은. 근데 우수령이 발동이 됐는데 기본권 이런 거를 생각하다 보면 우수령의 의미가 없어지죠. 예. 자 어찌 됐든 이제 우수령이 발동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볼까요? 2018년 3월 국방부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며 2018년 7월 폐지령안이 입법 예고가 되었고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에서 인제 폐지를 인제 한 거죠. 어 네. 이 시점이 2018 년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시점인데 어찌 됐든 이렇게 예 폐지가 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우유수령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제 알아봤는데 그 우유수령이 인제 진짜 그야말로 인제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인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봤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네요. 이제 개요가 있는데 개요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역사도 쪼끔 전에 간략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시트에서는 쪼끔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 몇 호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인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어찌 됐든 내용은 앞 시트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볼까요? 우이수령은 계엄령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군부대와 시설이 보호,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우이수령에 의하면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치안 유지에 대한 조처에 관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및 경찰서장에게 협의해야 하며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의 사전 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사태가 위급한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병기 사용은 자위상 필요, 진압, 방위 등의 필요에 의해 사용하며 사용 시에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시장 군수하고 경찰서장에게 이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돼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계엄령하고 조금 이제 다른 거죠. 그 발동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발동이 이제 된 건데 우유수령은 재정 취지와는 달리 국회 동의 없이 사회 질서 유지의 목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발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1965년에는 한일협정 비준안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되었고 앞에 설명을 드렸죠. 아마 이게 첫 번째로 발령된 우유수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1971 년에 각 대학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서울특별시 일원에 발동되었으며 이에 따라 10개 대학의 무장군인을 진주시키고 휴업령을 내렸다. 그다음에 1979 년에 김영삼 당시 국회의원이 제명되자 마산 일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병력이 출동을 했다. 그리고 1996 년에 강릉의 북한 잠수함 무장공개 침투 사건 때도 이제 발령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1974 년에 서울에 오고 이제 74 학번인데 사실 이 앞에 65 년과 71년 이 운수령은 그냥 말만 들었지 실제로 발령되고 나는 걸 이제 피부로 못 느꼈죠. 그런데 79년 거는 인제 기억이 나요. 이게 부마 사태 때니까. 그다음에 이제 96 년에 이제 북한 잠수함이 인제 동해안에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인제 그때도 인제 발령이 됐었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령은 임의적인 국민의 신체 구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국방부는 우이수령이 위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2018년 3월 21일 우이수령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으며 위헌 위법의 요소를 갖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7월 4일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9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폐지가 되었다. 예.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날짜까지 조금 상세하게 기술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 그 이전에 인제 6.3 사태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인제 6.3 동지애니 뭐니 인제 이런 하는 분들이 있는데 6.3 사태는 1963년 3월 24일 날 인제 시작이 돼 갖고
1963년 6월 3일 날 인제 끝났죠. 뭐 이것도 결국은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시위였습니다. 물론 한일 협정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계속 인제 시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인제 작년 내각 들어서도 인제 진행을 인제 했었는데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인제 그게 중단이 됐다가 하여튼 그 군사 그러니까 국가 최고 재건회의인가? 그러니까 그 의장이 인제 박정희 인제 그 소장이었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도 인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일 협정이 인제 조인이 된 게 1965년 6월 22 일입니다. 그러니까 6.3 사태라는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 63 년에 있었던 하여튼 그때 당시에 뭐 이 6.3 사태의 시위에 집회에 인제 참여했던 그런 선배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한 10년 정도 이제 앞에 인제 선배들인데 어 뭐 학교 다닐 때고 사회 나와서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인제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네. 이제 그래서 인제 그게 한일 협정을 계속 인제 반대를 하고 한일 회담하는 것 자체를 막 인제 반대를 하고 하니까 이제 계엄령이 발동이 됐었습니다. 이게 인제 1964년 6월 3일 날 발동이 돼서 7월 29일 날 인제 계엄령이 인제 종료가 됐는데 하여튼 그 인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65년 6월 22일 날 어찌 됐든 한일 협정이 조인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인제 김종필 오이라 인제 메모 뭐 이런 것들이 인제 그 사이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인제 비준을 거쳐서 인제 인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인제 비준 반대를 하기 위한 서울 시내 6개 대학 어떤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 어찌 됐든 박정희 대통령이 인제 5 대 5 대죠, 5 대. 1, 2, 3 대는 이승만이고 윤보선이 4 대고 5대 대통령의 인제 취임을 하고 나서 어 하여튼 이 한일 협정이 인제 마무리가 된 거니까 65년 6월 22일 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인제 굉장히 혼란스럽게 이 시대 상황이 흘러온 거예요. 그 과정에 인제 운수령이 인제 처음으로 발동이 됐고 그다음에 계엄령도 선포된 바가 있었고 이제 그런 일이 인제 우리 현대사에 인제 있었던 굵직굵직한 하나의 사건의 연속체였습니다. 하여튼 인제 운수령이 인제 처음으로 그렇게 그 발동이 됐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전체적으로 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어 좀 훑어 봤다라고 인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네. 이상과 같이 우이수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인제 우이수령이 발동됐던 그 시기는 이승만 정부가 인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함으로 인해서 이승만 정부가 인제 어 무너졌고 그다음에 인제 제2 공화국 장면 내각이 들어섰죠. 그리고 그 장면 내각도 4.19에 의해서 인제 무너지고 그다음에 제3 공화국인 이제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인제 3 공화국이 인제 출범하는 그런 단계 그런 어떤 역사의 변곡점에서 있었던 그런 한일 협정이라는 큰 사건이 배경으로 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발동된 어떤 국방부에 관련된 행정명령이었다라고 인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됐든 한 시대 그리고 한 공간에 이제 대학이라는 어떤 지성의 집단이 움직인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의미는 중요하지만은 물론 정권이 이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갈 때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서 정권이 잘못 나가는 것을 이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어요. 어 소위 인제 지성 집단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서 어떤 정치의 어떤 흐름 물꼬가 이렇게 틀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지성 대학생들이 이 현실 정치를 놓고 또 어떤 역사의 변곡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뭐 당연히 그거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제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의미 그것은 이제 두고 볼 일이죠 사실은.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간 뒤에나 그게 판단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그 우유수령을 발동케 했던 그 인제 한일 협정 반대 그 이제 기류가 대한민국이 그 현대사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놓고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단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 거고 어떤 트렌드를 갖고 움직일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놓고 한번 그 시대적 상황과 현대라는 그 결과물을 놓고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고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뭐 몇 년 전에 이제 그 우리의 그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어떤 그 질문을 하나 던져 놓고서 그 질문에 yes 긍정의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no 하고 부정의 대답을 하고 그래서 긍정인 대답을 하고 선택한 그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다음에 부정의 선택을 했을 때 그 미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걸 갖다 이렇게 예측해 보는 그런 아주 코미디 그 프로그램이 인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이문세 씨 아니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가 그 한일 협정이라는 것을 놓고서 이 우유수령을 발동케 한 6.3 사태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인제 오늘의 그 역사적인 현실을 봤을 때는 인제 박정희 이 정부가 그 대학생들의 어떤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갖다가 인제 무력화시켰죠, 진압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로 이 우유수령을 통해서 인제 진압을 인제 시킨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엄령도 한번 선포된 그런 그 이제 역사가 있는데 뭐 어찌 됐든 계엄령이든 우유수령이든 소위 그 총칼을 든 군인들이 나와서 인제 어떤 소요 사태를 갖다 이제 진압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인제 박정희 대통령이 끌고 온 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뭐 고속도로가 뚫리거나 아니면은 중공업 그다음에 중화학공업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켰고 그다음에 뭐 전자, 전기, 반도체 이런 쪽으로 인제 투자를 하게끔 또 산업 구조를 그렇게 인제 만들어 놨죠. 그 결과물을 지금 2002 20 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결과물을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달콤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달콤함이라는 것도 인제 얼마나 지속될지는 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들이 그 또 선택해 줘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한일 협정을 무력화시 그 저 반대하는 그 6.3 사태의 그 학생들의 어떤 그 어떤 그 어 부르짖음을 무력화시키지 못하고 학생들의 의견대로 '그래 한일 협정도 간두고 뭐 결국 한일 협정이 이 타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제 뭐 대일 청구권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어떤 커다란 그 우려가 인제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다라면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원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럼 우리나라 산업이 전개가 됐을 거냐라는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현장에 인제 뭐 포크레인이나 이런 그 중장비들이 있으면 그 앞에 두어 놓아 갖고 "나를 뭐 갈고 지나가라." 뭐 이렇게 그 주장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의 주장은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농업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농업 생산성을 올리는 농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웬 고속도로를 놓고 중화공업에 투자를 하냐 이렇게 그냥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6.3 사태를 무력화시키지 못하고 정부가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대학생들의 어떤 그 부르짖음에 이제 굴복을 하고 그대로 어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인제 우리나라 역사를 끌고 갔다. 그러면은 인제 지금 인제 우리나라 현대사가 어떻게 흘러왔으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물론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일이 잘 풀려 갖고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그야말로 지금 1 인당 GNP가 뭐 5만 불, 6만 불, 7만 불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북한같이 쪽박을 찼든지. 자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더 못한 성장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은 그 미래를 위한 인제 하나의 어법이죠.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 우유수령을 발동해 가면서 대학가의 어떤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 주의 주장을
잠재우고 그때 당시에 정치 권력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산업 구조를 끌고 나갔다는 거. 산업화를 시켰고 그게 결국은 그 산업화로 인해서 물론 반대급부도 있겠지만은 산업화로 인해서 국민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야말로 뭔가 두터운 중산층이 형성이 된 이후에 이제 민주화로 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그냥 그것 없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글쎄요. 뭐 그 판단은 개개인의 몫이지만은 저는 그 우유수병이라는 것이 앞에서도 그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뭐 국회의 동의 없이 이 우유수령을 발동해서 군인들이 나와서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일면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길이 어 그래도 다른 선택지보다는 뭔가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바입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장황한 설명을 해 드린 거예요. 자, 어찌 됐든 8월 26 일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있어서 군인들이 인제 행정명령을 받고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사회 요소요소를 지키면서 뭔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끌고 가는 데 일조한 그런 역사의 발자취고 흔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 모든 이 세상의 인과관계라는 게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그러한 원인에 의해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음 이 조치가 우리 이 현대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우유수용 활동에 대해서 이걸 주제로 삼고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물론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그 다른 분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의견이 다르시다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그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가다듬어 보고 뭐 가능하면은 뭐 댓글창에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우수용 활동에 대해서 방송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